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생활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찬원 씨 옥탑방 문제아들 첫 번째 MC로 활동한 방송이 판결됐습니다. 이찬원 씨가 첫 번째 공동 MC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선배 MC들에게 또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합니다. 정말 인사 하나는 후한 사람입니다. 인사 하나는 후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 MC를 하고 싶었다. 옥탑방 문제아들 소원 성취를 한 것 같다. 그런데 나보다도 엄마하고 이모, 상주에 계신 분들이 더 좋아한다. 송은이 씨하고 이모하고는 또 동갑이라 그러죠. 동갑이라 그러죠. 이찬원 씨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하게 됨으로써 KBS의 프로그램만 3개를 하고 있다. 이러면 올해 KBS 연예대상은 받아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죠. 최우수상 뛰어넘어서 대상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KBS 예능을 쭉 꼽아보면서 누가 올해 대상을 받을까를 쭉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시면은 이찬원 씨가 올해 대상을 받을 확률이 거의 99%다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뭐 저만의 개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3개 프로그램, 그것도 KBS에서 인기 있는 장수 프로그램만 3개를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뭐 이찬원 씨가 같이 조인됨으로써 평균 나이가 훨씬 낮아졌다. 즉 MZ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이찬원 씨가 여기 합류해서 모두들 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뿐이겠습니까? 영광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찬원 씨는 또 찬또익히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서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첫 해에는 큰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초대 손님이 오윤아라는 배우하고 이소연, 이 두 사람은 남매 자매 같은 그런 관계더군요. 근데 이 오윤아 씨하고 이소연 씨는 워낙 악역을 잘하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악역을 잘하는 배우들이 진짜 연기를 잘하는 배우죠. 그런데 오윤아 씨는 지적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윤아 씨를 처음에 배우로만 볼 때는 너무 악역을 잘하다 보니까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배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공개하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오윤아 씨를 다시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리도 잘하니까 이찬원 씨하고는 편스토랑에서 인연이 있었죠. 그런 인연이 있는데 오윤아 씨가 드라마를 하게 되니까 드라마의 커피차를 무려 3대를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예전에 벌써 제가 영상으로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뭘 하든 형식적으로 나 당신한테 커피차 보냈어? 간식차 보냈어? 생색내기용이 아니고 다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있는 스텝과 연기자들이 다 먹으려면 이 정도는 보내야 누구는 먹고 누구는 서운함이 없이 다 같이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매사를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게 하는 것이 이찬원 씨의 또 선행이라는 것을 오윤아 씨를 통해서 또 알려지게 본인 입으로 이제 우리가 듣게 됐지 않습니까? 뭐 기사로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오윤아 씨가 쭉 아들을 키워오는 과정, 배우로서의 그 삶을 영위하는 과정을 쭉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소연 씨는 평상시에 많이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들으면서도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오윤아 씨 얘기를 또 듣고 있잖아요. 이소연 씨뿐만이 아니라 이찬원 씨가 그 얘기를 듣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얘기에 빠져들어서 그 얘기의 주인공처럼 그 얘기를 너무너무 성실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듣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뭔가를 하면 될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거죠. 건성으로 듣지 않는 거죠. 형식적으로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커피차를 2대만 보내도 되겠지만, 오윤아 씨가 이렇게 힘들게 발달장애 아들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한 자락 더 얹고 싶었을 겁니다. 나 오윤아 씨에 대한 마음이 이만큼 커요 라고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위로의 마음을 얹고 싶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윤아 씨 얘기를 듣느라고 이번 주 옥탑방 문제야는 문제풀이보다는 이 오윤아 씨 얘기를 듣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찬원 씨가 남을 배려하고 이찬원 씨가 남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는 것은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이찬원 씨의 자산이구나. 이찬원 씨가 찬또 위키라는 그러한 아주 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지식이 머리에 많이 쌓인 것은 남의 말을 귀담아 정성껏 듣는 습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찬원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반성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의 말을 좀 잘 안 듣고 제 주장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8세 먹은 청년에게서도 배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많은 배움을 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퀴즈들이 있죠. 아무것도 아니고 소홀한 내용들 같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또 풍부한 상식을 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뭐 이런 것이 눈의 노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거보다 눈의 노화를 더 가져오는 거, 피부의 노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오히려 찬물 세안이 더 나쁘다. 우리는 찬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식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정명화 씨 엄마 정트리오, 이 어머니의 그 교육열, 못과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이들이 공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 삐걱거리지 않도록 했다는 그 정명화 정트리오의 어머니의 얘기, 이런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무것도 아닌 퀴즈 같지만 큰 울림을 줍니까? 그 다음에 뭐 또 고졸 찬원이가 사회 초년생인데 서울로부터 받는 생활문화 지원금의 내용이 뭐냐, 사회 초년생에게 지원되는 서울시의 지원이 뭐냐, 문화생활지원금 연간 20만원. 이런 것도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아먹는 그런 정보 좋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생들 인생 행복이 무엇이냐고 조사한 결과 80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버드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가장 행복한 것은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찬원 씨는 뿌려놓은 게 많아서 지금은 이찬원 씨에게 의지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이찬원 씨에게 의지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앞으로 이찬원 씨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찬원 씨는 의지할 나무를 수북하게
심어놔서 의지림을 만들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쵸? 이찬원 씨는 의지림을 심어서 이미 잘 가꾸고 있죠. 어쨌든 이찬원 씨가 찬또이키밖에 될 수 없는 이유는 남의 말을 귀담아 정성껏 들어주기 때문에 찬또이키 배려왕으로 우뚝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